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전현희, 그 다음에 한상혁, 이런 사람들의 임기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내년 뭐 7월 8월까지 지금 한 1년 이상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이 운명, 이 그야말로 의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철학이 다른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사퇴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또 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민주당은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고, 우리 여권에서는 양심껏 해라, 철학이 다르면 떠나는 게 맞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태를 보면요, 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정보,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들의 경영정보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알리오인데요. 이 알리오에 나와 있는 공공기관장 임기 내용을 조선일보에서 아주 전수조사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참 문제가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임기 1년 이상 남아있는 공공기관장이요, 69%입니다. 무려 256곳이에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에 보면은 370곳이 이제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69곳, 256곳이 1년 이상이 남아 있고요. 금년 연말까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53곳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아니면 6개월 미만 남은 것이 53곳. 그래서 1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 이제 5년인데요. 그 중에 1년 이상 남았다? 그러면 공공기관장들 임기가요, 보통 한 뭐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3년 내내, 그러니까 임기 절반 이상을 70% 정도, 69%니까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딱 차지해 갖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같은 보수당 정부에서 보수당 정부로 넘어가더라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 정책 방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요,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다 일관되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에서. 자, 그런데 이러한 실패한 정책을 우리 윤석열 정부는요, 정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추진하는 지금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요, 양극단을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철학적 이질감이 정반대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정반대인데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의 이 부실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이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니면 또 이 성격에 따라서 앞에서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기관장의 생각이 전부 실패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에 딱 주파수가 맞춰 있는데, 이런 기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요, 최근 들어서 이 환경부 장관의 이 블랙리스트 사건,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에서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법원에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아요. 직권남용,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강제 수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공기관 이 분위기를 보면요, 전에는 정권이 바뀌면 아유 나도 이제 그만두고 나가야지,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거의 금기시 되어 있다,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 다음에 이 홍현익 지금 외교안보 연구원장, 뭐 홍현익 외교안보 위원장, 그야말로 이 한미연합 훈련이라든가 주한미군 문제에 관해서 100%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문재인 대변인 역할을 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또 새롭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람이 홍장표 KDI 원장이에요. 이 홍장표 원장의 경우에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경제수석을 지냈어요.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요, 유세 때 소득주도 성장 정책 얼마나 비판했어요. 그런데 이 소득주도 성장을 아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홍 원장이에요. 이러니 이게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요, 이 임기 규정, 이 관련 법률이 문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 임기는 5년이잖아요. 이게 계속
엇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이 법을 고쳐서 3년 이내로 바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거냐,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켜줘야 할 말이지. 숫자가 우리는 115석, 민주당은 한 160, 170석이 넘는데, 이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엄정한 경영 실적을 평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도요, 최근에 경영 실적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는 이런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감사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거 하세월이죠. 그래서 이 감사원이든 어디든 간에 일단 이 감사를 해서 이 부실 기관장으로 딱 평가를 받는 객관적 지표여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구 여권 현 민주당 쪽 인사들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기관장들 이거 철학이 다른데 자리에 앉아서 되겠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권에서는 철저하게 정말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그 양심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권성동 그리고 나경원 이 두 분이 강하게 지금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먼저 이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요, 이 공공기관의 이 알박기 무려 내가 조사해 보니까 59명이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면서요, 능력이 있으면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생 파탄의 주역들이 아니냐, 여기에서 계속 공공기관장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새 정부의 실패는 물론이고 민생을 더욱 나락에 빠뜨리겠다는 의미로 밖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직후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한테 임기 만료 전에 출사표를 받았는데, 그래놓고서 정작 본인은 임기 말에 알박기를 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 없고 후임자들에게 반면 교사의 지도자로 두고두고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배려하기는커녕이고 대규모 낙하산 인사로 알박기를 한 저희가 뭐냐, 새 정부에 대한 목례냐, 아니면 퇴임 이유가 두려워서 보험 인사를 남발한 것이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알박기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국민의힘이 정당 차원에서요, 기관장급이 13명, 그 다음에 이사 감사가 46명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래서요, 이 대표적인 알박기 누구냐, 주역이 바로 홍장표 KDI 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장표는 그야말로 경제 폭망의 주범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자리 보존을 하고 세금을 축내려고 하느냐, 실패했으면 임기 무관하게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홍 원장 까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적하는 사람은 정혜구 이사장이에요. 이 정혜구 이사장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메인 서버를 봤다는 이런 비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정혜구 이사장에 대해서도 자신이 적폐라고 불렀던 세력이 집권했는데 알박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적폐 청산은 엽관용 구였다는 것이 자기 고백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에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호소력이 있는 이런 주장과 비판 도달할 수 있을지, 공감대가 나올지, 그런 전혀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임기제라는 이유로 철학이 다른 이들이 곳곳에 알박기를 하고 있다,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임기제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임기제를 갖다가 본인들의 자리 보존력으로 하고는 임기제,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50여일이 지나고 있고 잘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고 민심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은 늘 부스러지기 쉬운 생선을 뒤집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 여야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여소야대의 국회는 차치하고 정부 자체가 일사불란하게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서 지금 홍장표 이 한덕수 총리가 지적하고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박영선 전 장관이 반응하는 걸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 장관은 뭐라고 했느냐? 0.73% 신승을 한 정권이 전 국민을 보듬고 가야 하는데 이 한덕수 총리까지 갈라치게 하면서
동의원 같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자, 이 발언을 가지고 지금 나경원 의원이 박영선의 이런 반응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쪽을 이겼어도 한 표를 이겼어도 승리한 쪽은 이 국정의 운영에 책임이 있는 이런 정권인데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정부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손발이 지금 꽁꽁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지금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야권 세력들은 마치 그 자리가 진출하는 듯하게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요. 집권 세력은 위임된 권력에 따라서 제대로 일하고 국민으로부터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는 것인데 그런 돈의 이전에 물러나야 할 분들은 물러나는 것이 염치이고 대선 결과에 대한 승복이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나경원 의원의 이러한 주장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이에 반해서 야권의 반응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자, 우선 말이죠. 김종민 의원의 이 반응을 보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최근에 이제 홍장표 원장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요. 이 김종민 의원은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면 한 총리는 직권남용의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원장으로 앉아있는 거 이게 말이나 되냐? 사표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발언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비판하고 있냐면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은 공정과 상식인데 이런 임기보장된 공직자를 쫓아낸다는 게 과연 낸다는 거 이것이 과연 공직과 상식에 맞는 거냐? 그러면서 거꾸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안 맞는 사람은 바로 한덕수 총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한덕수 총리가 몰아나라고 했는데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금 비꼬는 거예요. 참 이러니 얼마나 참 힘들어요. 그러면서요. 이 김종민 과거 윤석열 총장은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런 내로남불이 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이 작년 3월에 이제 그만뒀잖아요. 작년 3월에 그만뒀는데 임기가 작년 7월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안에서 임기를 고수하더라도 임기가 문재인 정부 안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지극히 옳은 얘기를 한 건데 언뜻 들어보면 김종민 의원이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윤석열 총장 임기 안에 끝나도 임기 문재인 대통령이 정해준 임기 그러니까 문재인 코드에 맞게 7월까지 간다 이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야 이거 이런 식의 김종민의 비판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박연선 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홍위병을 연상시킨다. 홍장표 원장 그야말로 그냥 앉아있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갖다가 결국은 홍위병 같이 한다. 그러면서요. 총리 임명됐을 때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두루 거친 화합형 인물이라 그러면서 통과시켜달라고 읍색을 했는데 이제는 한가르게 선봉에 서 있고 그 정도 경륜을 갖췄으면 무게감 있게 묵직하게 발언하셔도 알아들 건 다 알을 텐데 직설화법으로 총리 위험을 떨어뜨리고 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게 있게 말을 하는데도 안 들어먹잖아요. 못 들은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는 남아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제대로 맘 터놓고 얘기할 수 없어. 이 얘기면 무슨 말인가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총리로서의 무게감을 갖고 한덕수 총리가 소득주도성장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 떠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발언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코드 안 맞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에요. 탈원전의 최고 앞장선 사람이 바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인데 최근에 말이죠. 이 정 사장이 이 산업부 장관하고 함께 지난달 말에 말이죠. 이 폴란드, 체코 현장을 가서 원전 수출 세일즈맨으로 활동을 했다. 그리고 또 폴란드도 갔다. 그리고 핀란드도 가서 마찬가지. 이 원전 세일을 하고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모순된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물론 뭐 결과로만 놓고 뭐 보면은 모순된 거지만은 일단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활동을 하는 것이 그건 뭐 지극히 정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이제 정재훈 사장의 경우에는 배임 혐의로까지 되어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인데, 어쨌든 본래 임기는 4년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요. 후임 사장 인선이 지금 진행되어 있어서 8월까지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8월 떠날 때까지만이라도 탈원전 정책의 기조를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꾸어진 현 정부의 색깔에 맞게, 거기에 맞게 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되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정재훈 사장의 경우에는 이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신에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민노총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오늘 오후에 말이죠, 가장 큰 최대 규모의 집회를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열었어요. 그래서 조합은 뭐 이 민노총에서 주장하는 말은 한 6만 명 정도가 대규모로 참여를 했고요. 민노총 산하 조직인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이런 데서 참여를 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대규모 집회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했냐면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친재벌 정책을 규탄하게 보였다. 그리고요, 또 위기 때도 위기를 벗어난 때도 늘 채워지는 것은 재벌과 부자들의 곶감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비정규직이 천만인데 단 한마디 말도 아무런 대책도 없다. 이렇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요, 노동자를 중원한다, 물가 폭등 몰수하겠다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서 오후 4시 30분쯤 세종로 일대, 그 다음에 이 시내 광화문하고 그 다음에 시청 앞 광장 이 근방에서 시위를 했는데, 오후 4시 30분쯤 집회를 마치고 나서 용산 삼각지역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요, 이 민노총 집회를 금지했는데 행정법원에서 참가 인원과 행진 경로 조건을 달아서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참가 인원은 최대한 3만 명으로 제한하라. 그리고 버스 전용 차선은 침범하지 말라. 이런 조건을 달았는데 이게 뭐 지켜졌습니까? 네,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역시 민노총은 불법 집회의 이 대명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제 경찰에서 어느 정도 체증을 했겠지만은 민노총 집회 이 법원에서 허용된 조건을 지켜가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체증을 해서요, 이 정치적인 성격으로 이 민노총 집회가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순수 근로다 집회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법 조치 문제도 계속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시민들이 말이죠, 상당히 짜증을 내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저녁 식사 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